농아! 안녕하십니까. 2주간의 KBL 이번에도 댓글 읽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옆에는 우리 루키더 바스켓의 얼굴이죠. 네, 이동환 팀장님과 우리 또 루키더 바스켓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원석영 기자 툭툭들과 함께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준비한 댓글은 좀 여러 팀을 준비해봤는데 가장 먼저 좀 소개해드릴 댓글은 유현준, 최현민 선수 사실 좀 연봉 조정까지 갔었는데요. 이 두 선수의 좀 속사정을 다룬 스포츠 동아의 기사였습니다. 그 이제부터 꽃길을 일하네라는 분의 댓글인데요. 혹시 이대성 FA로 타팀 이적 시 KCC 복귀 조항 같은 것이 있었던 건 아닐런지, 그래서 모비스가 기승호를 영입했는지도. 그럼 배수용은 왜 보낸 거야? 되게 많은 내용들이 댓글에 다 들어있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기사 제목이 이제 유현준, 최현민과 KCC가 조율이 왜 어려웠느냐 이 부분.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밝혀진 것이, 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 이제 현재 지금 현대모비스에 가 있는 박지훈이 임대로 갔었고 이제 오는 11월 11월에 다시 복귀할 것이다. 그 셀러리 캡을 고려했을 때, 그 셀러리를 고려했을 때 유현준, 최현민에게 많은 돈을 줄 수 없었다. 이게 사실은 KCC의 속사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부터 꽃길이나님이 그러면 그 임대에 혹시 조건이 달려 있었던 거 아닐까? 이대성이 오리온 갔으니까 이대성이 이적하니까 이적하면은 박지훈을 돌려받는다. 이런 식이 아닐까. 왜냐면은 이때까지 임대 사실을 안 알려줬다가 갑자기 지금 알려진 거 보면은 그런 조건과 관련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당연히 궁금하신 건데 조건은 없었습니다. 무조건 복귀. 그러니까 KBL에 임대 제도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 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그 양 팀 간의 그 계약서에 1년 후 박지훈은 무상 트레이드로 KCC로 다시 보낸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무상 재트레이드.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가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비스 쪽의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모비스 기승호 영입했는지도 이거는 뭐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박지훈이 나가면은 이제 그 자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럼 배수영은 왜 보낸 거야? 이거 궁금하실 텐데, 제가 사실 지난주 울산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작 감독님과 배수영 얘기도 좀 나눠보고 이렇게 들어보고 왔는데, 배수영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팀에서 터질 거였으면 한 2, 3년 전에는 터졌어야 됐다.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 친구고 너무 잠재력이 있는데 진짜 노력도 많이 했는데 기대처럼 안 됐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그 선수를 위해서 환경을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변화일 수 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또 그 전부터 얘기도 좀 된 게 있었고 그래서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완전 공감하는 게 사실 삼성에는 딱 그렇게 수비 잘해주고 그런 좀 블루워커 유형이 드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삼성 구단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흐뭇해한다고, 배수영 선수 데려온 거에 대해서. 이어서 또 이제 KCC 관련된 기사입니다. 네, 이거는 점프볼에서 쓴 기사인데요. 외국 선수 장신하에도 끄떡없던 라거나, 역대 최고 수준, 이제 외국 선수의 어떤 그 클래스가 상당히 좀 높아져서 라거나 선수의 어떤 경기력이 어떨까 이런 좀 예측을 한 기사였는데, 베스트 댓글에 네팔 레치아님께서 스콜라랑 몸싸움한 선수다. 네임드로는 역대급 외국 선수들일지 몰라도 시즌을 시작하고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거나가 스콜라와 루이스 스콜라와 이제 월드컵에서 막 붙었던 선수인데 그래도 외국 선수 레벨 높아졌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보여주지 않겠느냐, 지켜보자 뭐 이런 의미인데, 이 댓글도 원석 기자가 고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골랐는데 왜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예측이에요, 그죠? 그쵸. 누가 맞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올 시즌 과연 지난 시즌에 비해 더 잘할까? 못할까? 지난 시즌 2019-20 시즌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미 지난 시즌에도 경쟁력이 라거나면은 무조건 뭐 탑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봐요,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근데 지난 시즌보다 다가오는 시즌이 사실 외국 선수들 네임밸류나 레벨 자체는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댓글 말대로 라거나 월드컵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줬던 선수이고,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신장 제한이 있기 전에도 자신보다 큰 선수 상대로 충분히 뭐 잘해냈던 선수라서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리그 3손가락, 5손가락 안에, 그러니까 당장 지난 시즌만 해도
최고 외국 선수들 누구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자밀원이 오누아쿠 캐디라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은 뭐 어느 정도 위치일지 모르겠지만 탑급으로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미 지난 시즌부터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전창진 감독님과 라거나는 둘 다 너무 훌륭한 선수고 훌륭한 감독님인데 상성이 잘 안 맞아요. 예, 호흡이 궁합이 잘 안 맞아요. 왜냐면은 되게 좀 모르겠어요. 저는 스타가 되게 굉장히 재밌는 자료였는데 정창진 감독님이 오래됐잖아요. 오래 하셨잖아요. 정창진 감독님이 뭐 먼저 원주 동부에 있었던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한 7시즌? 뭐 7년 정도 있었잖아요. 이때 이 7년 동안의 전체 경기를 따져보면은 이때 경기 페이스가 전체 꼴찌예요, 리그. 예, 아시죠? 정창진 감독님. 템포 자체가 느리게. 예. 그리고 KT에 계실 때 이때 시절에도 또 전체 꼴찌입니다. KT가. 리그에서 가장 느린 농구를 하는 컬러프로 감독님이죠. 그게 페이스가 느리다 빠르다가 좋다 틀리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맞다 틀리다가 스타일이죠, 스타일. 네. 이렇게 하면서 우승도 했었고 뭐 결국 그런 건데 라거나 선수는 그거랑 맞지 않는 저는 외국 선수라고 보거든요. 달려야 되는 선수다. 달려야 되는 선수고 빅맨 중에서도 뭐 국제 대회에서도 항상 경쟁력을 보였던 게 그 신장에서 센터 포지션에서 항상 달려주고 예. KCC에 와서도 당장 지난 시즌만 봐도 모비스에서 13경기 뛰다가 트레이드가 됐잖아요. 이때 23.4점 14, 위에 딱 뜰 거예요. 14.9 리바운드를 하다가 KCC에 가서 28경기 18.8점 11.4 리바운드로 볼륨이나 이게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죠. 예. 이게 뭐 비시즌 동안 훈련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 물론 뭐 전체적으로 호흡 같은 건 더 잘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라거나가 이 비시즌 훈련을 같이 했다고 해서 그 뭐 감독님과의 궁합이 확 올라가거나 그러라고는 생각하지 상성이. 않아요. 예. 근데 저는 진짜 조금 솔직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라고나 선수나 좀 KC 구단에 조금 미안한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높이 자체가 너무 높아요. 다 2m 6 이상이에요. 센 빅맨들이. 이제 원상 기자가 가져온 기사에서도 이제 좀 언급이 됐지만은 이 타일러 데이비스가 라거나를 제치고 1옵션 외국 선수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어떤 일부 어떤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라거나는 지금 뭐 리그 전체에서 자신의 위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팀 내에서도 출전 시간이 20분 이상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좀 확실하진 않아요. 진짜로. 예. 그렇죠. 예, 진짜로. 그리고 라거나 선수는 좀 잘 알려져 있지만 출전 시간이나 어떤 볼 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욕심이 좀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좀 잘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는 봐야 될 것이고요. 예. 라거나 선수도 이제 탈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18 시즌에 치골염으로 3주 이탈한 게 가장 큰 부상이었는데 그 이후서부터 지난 시즌만 해도 무릎 부상으로도 이탈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라거나 선수도 처음 현대모비스에 왔을 때 그렇게 뭐 건강한 몸은 아니다. 저는 대표팀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올 시즌에는 대표팀은 오갈리를 많이 얻긴 하지만 그쵸. 예. 네, 그리고 나이도 이제 적지 않잖아요. 89년생인가요? 네네. 네, 제가 동갑내기로서 쉽지 않은 팀이에요. 외국 선수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또 전자랜드의 어떤 외국 선수 얘기인데 외국 선수 2명을 전부 다 이제 빅맨으로 유동 감독님이 결정을 하셨고 감독님 인터뷰 기사를 또 점프볼에서 쓴 건데 SDM님께서 돈이 없어서 팀 셀캡을 60%만 소진하더니 외국인 선수는 준수하게 뽑았네 이런 댓글을 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헨리 심스 선수랑 에릭 탐슨 이렇게 두 명을 데려왔고 헨리 심스는 뭐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던데 이제 2m 8cm 정도의 신장을 가진 NBA 경력이 꽤 있는 선수고 최근에는 유럽에서 뛰어왔었죠. 예, 그런 선수고 에릭 탐슨도 유럽 무대에 있다가 온 선수인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댓글에 보면은 셀캡은 이렇게 60%만 소진하면서 용병은 잘 뽑았네.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 이게 정확하게는 지금 아직 금액이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이 외국 선수 셀러리 캡이 70만 달러잖아요. 네네. 이거 다 소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두 명 영입하면서. 예, 그래서 사실 더 놀랍긴 해요. 왜냐면 헨리 심스 정도를 데려오면서 면은 예, 다 쓸만한데 근데 그렇지 않은 걸로 일단 알고 있거든요. 저는 거의 이 정도 감독님이 서희 아닙니까? 서희? 색치어로. 이게 말 진짜 대단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전자랜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사실 뭐 일단 빅맨을 뽑은 것 자체가 지금 뭐 이제 강상재 공백 이런 것들 정혁은 신 중반 복귀니까 이런 부분 고려해서 데려온 건데 근데 아무튼 다 안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네. 헨리 심스 선수가 커리어가 이제 느바도 100경기 이상 뛰었고 지난 시즌에 이탈리아 일부 세리에 리그를 뛰었다고 했는데 몸에 뭐 이상이 있나요? 어떻게 이게 셀캡 네. 그렇게는 네네. 그러니까 뭐 부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몸값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안 높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은 NBA 경력이 꽤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선수가 뛰었던 팀이 주로 필라델피아에서 많이 뛰었어요. 근데 그때 필라델피아가 진짜 그냥 지려고 경기하는 팀이었습니다. 드래프트 잘하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NBA 주전 레벨이라고 볼 수 없는 선수를 많이 뛰게 하는 그런 팀이었고 헨리 심스도 사실 그때 로테이션에 들어간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예, 꽤 많이 뛰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방해했을 때 저는 솔직히 그래서 헨리 심스에 대해서 헨리 심스 NBA 많이 뛰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근데 저는 NBA 경력은 좀 그 어떤 판단 기준으로 좀 두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팀에서 많이 뛰었으면 진짜 의미가 있는 건데 저는 헨리 심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 탐슨은 사실은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사실 개인 공격력이 좀 떨어져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몸값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있고 원래 애초에 이 옵션을 데려왔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때마침 이어서 또 원석영 기자가 준비한 기사가 또 김낙현 선수에 관한 기사입니다. 김낙현 선수의 어떤 비시즌 인터뷰, 근황 인터뷰 기사이고 루키의 기사인데요. 김낙현 선수가 상대의 압박 수비에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겠다라고는 말을 했고 강제 전성기라는 분께서 팀 셀캡을 거의 다 채운 상태에서 김낙현 연봉이 1억 7천이면 몰라도 팀 셀캡이 60%인데 1억 7천이면은 짜게 받은 거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조금 생각이 달라요. 네, 왜냐면은 김낙현 선수가 3년차 시즌을 보냈죠. 네네. 40경기에 나와서 12.2득점, 3점 슛 성공률 37%, 3.4 어시스트, 2.5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기량 발전상도 타면서 네. 좋은 시즌을 보냈는데 1억 7천만 원을 받았어요, 올 시즌.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짜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참 금액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1억 7천 김낙현 정도의 어떤 지난 시즌 활약을 고려하면 2억 이상은 저는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게 또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상승폭 퍼센테이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네. 1억에서 1억 7천이면 70% 상승이거든요. 사실 이거 되게 높은 수치예요. 왜냐면 그 전 시즌에 MVP를 받았던 선수들이 보통 60%, 70%. 요번에 좀 독특하게 100% 이상 상승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연봉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지금 7천만 원은 적어 보이는 거지. 비율로 봤을 때 70% 상승이면 저는 적은 건 아니다. 예. 허웅 선수가 있잖아요. 허웅 선수가 네. 네, 3년차 시즌이 끝났을 때 54경기, 네. 11.8점, 3점 성공률 37%, 3.7 어시스트, 2.6 리바운드로 김낙현 선수랑 거의 똑같습니다. 예, 경기 수는 뭐 더 많이 뛰었죠. 근데 뭐 지난 시즌 좀 일찍 끝났으니까. 허웅 선수가 이때 3년차 끝나고 입대를 해가지고 바로 연봉 협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까지 해가지고 뭐 연봉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받은 연봉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두경민 선수도 있잖아요. 두경민 선수도 1호 1력 시즌이 끝나고 52경기, 네. 11.9점, 3점 성공률 40.5%였어요. 그리고 3.5어시, 2.3리그 이거 비슷하죠, 굉장히 김낙현 선수랑. 이때 두경민 선수도 1억 9천만 원 받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다가 방금 이제 이동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승폭이라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이제 김낙현 선수 전자랜드가 측정한 김낙현 선수의 이번 연봉이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다. 저는 김낙현 선수만 놓고 보면은 사실 다음 시즌은 정말 부담감이 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김지환 선수가 이적을 했고요. 강상재 선수는 또 군대를 간 상태에서 정영삼 선수는 사실상 이제는 벤치 리더 역할이 조금 더 뭐 거의 플레잉 코치 느낌으로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김낙현 선수가 지금 국내 에이스 롤을 해줘야 되는 시즌인데 저는 만약에 연봉을 더 많이 받았으면은 그거에 더 큰 부담을 느꼈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네네. 이거는 정말 네. 선수로서는 당연히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물마다 물고기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NBA 선수도 보세요. 뭐 연차 3년차 선수면 그냥 전성기예요. 이때 만약에 내가 팀에서 1옵션이 된다? 아주 그냥 날라다닙니다, 진짜로. 물마다 물고기처럼. 그러니까. 평균 20득점 할 생각으로 더 많이 그쵸. 던지고 많이 써야죠. 저는 진짜. 오히려 김낙현 선수한테 올 시즌 허웅 선수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진짜.
현대모비스의 함지훈 선수에 관한 기사이고 스포츠 서울에서 쓴 기사입니다. 베스트 댓글을 쓰신 분이 사랑합니다 님이신데 함지훈 선수 화이팅! 양동근 선수가 은퇴를 했고 이제는 함지훈 선수가 중심을 잡아서 선수들을 잘 이끌고 통합 우승을 가자. 모비스 선수단 여러분들 부상 조심하시고 시즌 잘 준비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좀 응원 댓글이었습니다. 이 네. 댓글을 왜 가져? 제가 왜냐면 자기 마음이라서 그래. 아니 혹시 본인한테 그런 거야? 왜 굳이 이걸 가져왔냐면 함지훈 선수 얘기를 좀 하려고. 사실 함지훈 선수가 이번 비시즌에 굉장히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혹시 한번 예상해 보겠어요? 뭐 당연히 맞출 수는 없는 거고. 그 수치를 들으면 조금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함지훈 선수가 원래 매년 비시즌 이제 소집될 때 체중이 108kg로 온다고 합니다. 108kg로 오고 시즌 시작되고 뭐 훈련하고 시즌 시작되고 치르면서 한 103, 104 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번 비시즌 이제 휴가 선수단 휴가 네. 이제 시즌 끝나고 휴가 전에 유지학 감독이 함지훈 선수한테 95kg로 와라 와. 주문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냐면 이제 너 나이도 많고 스피드가 좀 필요하다. 몸 한번 가볍게 만들어보자. 진짜 안 되겠으면 다시 씌우자. 일단 스피드를 좀 붙여야 된다. 너 이제 노장이고 이렇게 했는데 함지훈 선수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95kg는 못 맞췄어요. 근데 여기까지 못 맞췄고 99.8kg로 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거의 9kg 정도. 실제로 제가 울산 가서 또 봤어요 함지훈 선수 모습을. 네. 근데 진짜 되게 많이 슬림해졌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유작 감독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살을 빼니까 슛도 빨라진 것 같다. 맨날 더듬더듬 버퍼링 길고 그랬는데 빨라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만족을 하시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함지훈 선수가 올 시즌 체중 감량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마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몸 상태나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현대모비스가 이 함지훈 선수와 외국 선수, 뭐 예를 들어서 리온 윌리엄스나 오카포와의 어떤 2대2 게임, 피켓롤, 함지훈을 2대2 게임에 볼핸들러로 쓰는 어떤 그런 전술도 되게 써서 효과를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그래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전혀 상관없는 댓글을 가져왔어요. 예. 저는 진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 콘텐츠가 조회수가 좀 많이 안 나오는데 이게 진짜 여러분의 따끔한 피드백, 영상 보시면서 뭐 편집 방향이 좀 아쉽다거나 아니면 뭐 진행자가 좀 이런 부분 더 해줬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콘텐츠 자체가 이런 거를 좀 더 뭐 좀 더 좀 세게 갔으면 좋겠다거나 좀 그런 부분 뭐 아니면 영상 뭐 편집도 뭐 제목도 뭐 이런 모든 부분 다 괜찮으니까 좀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으면 좀 솔직히 이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서 저도 좀 어떻게 좀 저희도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네. 구독자분들께서 좀 댓글에 많이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여기서 이만 농바.